폭군의 요리사 영화에서 이현 왕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아들이 민간에서 은둔 생활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살아남았다. 알고 보니 대비가 모든 일을 주도한 장본인이었다. 대비는 도각한 평판을 감수하고 왕이 자신을 원망하게 내버려두면서도 왕비를 궁에서 몰래 빼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다. 이현 왕의 어머니는 대비의 주선으로 한절에서 은둔하며 지내왔다. 이것이 바로 대비 자주 절에 찾아가 안녕을 기원했던 이유였다. 지난 수년간 왕비는 은둔 생활을 받아들이며 멀리서 조용히 왕을 지켜보았다. 과연 왕은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왜 대비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던 걸까? 그 사건의 전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다. 지영은 이현 왕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영은 함정에 빠져 깊은 숲속에서 추격을 당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바위 틈에 숨었지만 추격자들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지영은 필사적으로 안쪽으로 도망쳤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여성이 지영을 구해주었다. 그녀는 비구니였다. 비구니는 지영을 비밀 통로로 이끌어 절로 데려갔다. 이때 지영은 너무 지쳐 기절하고 말았다. 깨어났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탁자 위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책을 펼쳐본 지영은 그 안에서 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다. 지영이 아직 놀라움에 빠져 있을 때 비구니가 급히 들어와 책을 덮으며 품에 안고 말했다.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거지? 지영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영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비구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현 왕이 늘 그리워하던 그 여인이었다. 왕이 지영에게 보여준 초상화 속 여인과 똑같았다. 지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혹시 당신이 왕의 어머니 아니신가요? 비구니는 지영의 말에 충격을 받아 회피하며 말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냥 비구니일 뿐이야. 왕이 누군지도 모른다. 지영은 반박했다. 아니에요. 왕을 모른다면 왜 그 책 속에 왕의 그림이 가득한 거죠? 당신은 왕이 그린 초상화 속 여인과 똑같아요. 비구니는 말했다. 너는 대체 누구야? 왜 이런 것들을 아는 거지? 지영은 그제야 밝혔다. 저는 왕의 요리사입니다. 왕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어주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왕의 어머니라면 왜 돌아가서 왕을 만나지 않으신 건가요? 왜 죽은 척하면서 살아계신 건가요? 왕이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시나요? 지난 수년간 왕은 당신을 해친 자를 찾아 복수하려고 했어요. 대체 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왕에게 돌아가 설명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건 왕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에요? 왕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달리 방법이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그 애가 위험해질 거야. 나는 멀리서 그저 그 애를 위해 기도하며 지켜볼 뿐이야. 지영은 말했다. 누가 당신을 강요한 건가요? 대비가 당신을 협박한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돌아가 왕에게 말할게요. 왕은 분명 당신을 구하러 올 거예요. 비구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안 돼. 그 애에게 내 이야기를 해선 안 돼. 만약 그렇게 하면 나는 너 앞에서 죽을 거야. 대비는 나를 협박한 게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야. 비구니가 말할수록 지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지영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비구니는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해 나는 선제에게 가장 총애받던 왕비였다. 특히 왕을 낳은 후로 내 지위는 더욱 굳건해졌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했다. 왕이 5살이 되었을 때 선제가 나를 황후로 책봉하려 했을 때 비극이 일어났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파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선제와 다른 비빈들이 내 앞에 서 있었고 내 옆에는 낯선 남자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겁에 질린 나는 무릎을 꿇고 선제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선제는 나를 거부하고 대옥에 가두어 참수형을 기다리게 했다. 내 아들마저 위협받았다. 그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오직 대비만이 나를 믿어주었다. 참수형을 앞둔 날 대비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아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선재가 크게 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대비에게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어떤 고통이라도 견딜 수 있으니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대비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내 아들이 살아남으려면 내가 죽어야 했다. 그녀는 내게 약 하나를 주며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 그 약은 나를 가사 상태로 만들어 누구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했다. 이후 대비는 나를 빼낼 법을 찾겠다고 했다. 나는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선제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비빈들이 왕을 해칠 구실을 없애기 위해 편지를 썼다. 아들을 위해 나와 대비는 함께 연극을 꾸몄다. 선제를 포함해 누구도 이 일을 몰랐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갇혔던 그 바위 틈에 누워 있었다. 대비의 사람들이 나를 그 바위 틈을 통해 이 절로 데려왔다. 그 후로 나는 여기서 은둔하며 지냈다. 아들을 위해 나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가끔 대비가 나를 찾아와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했다. 지영은 듣고 나서 말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래서 궁에서 대비가 당신에게 독약을 주어 죽였다고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왕이 대비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거겠죠.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맞아. 대비는 내 아들에게 오해를 받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 그녀는 항상 그 애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지. 어머니인 내가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야. 지영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선재도 세상을 떠났고 다른 비빈들도 더 이상 없어요. 왜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신 건가요? 왕비는 울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대비가 군주를 속인 죄로 처벌받을 거야. 나는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게다가 왕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나를 해친 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애가 위험해질 거야. 차라리 내가 죽은 것처럼 사는 게 낫지. 그 애와 대비가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야. 그 애가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지영은 말했다. 안 돼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왕은 그 애의 진실을 찾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과 대비의 관계도 전혀 좋지 않아요. 이 상태로 가다간 악인이 이를 악용해 언제든 왕을 해칠 수 있어요. 당신이 왕에게 진실을 말하고 당신을 해친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그 자가 지금 반역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왕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지? 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조선 왕조의 역사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아요. 왕비는 지영의 말을 듣고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영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왕비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다음 조선 왕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니? 지영은 말했다. 대군이요. 왕의 큰아버지예요. 믿으시겠어요? 지영의 말을 들은 왕비는 극도로 당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수 없어. 지영은 대군이 그의 왕비를 해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왕비, 당신의 반응을 보니 혹시 대군이 당신을 해친 자가 아닌가요? 지영의 추측이 사실일까? 지영은 왕에게 왕비의 존재를 알릴 것인가? 이후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